당신이 찾던 지식교양? 공평한 뉴스, 국민의 시선? 파격적인 아이디어와 상상력으로 뉴스를 디자인하는 시선뉴스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그럼 구청장님의 정치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청장님, 네, 정치에 입문하게 되신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저는 구청장이 되기 전에는 늦깎이 변호사였죠. 네, 사법시험 역사상 최고령으로 합격을 했다고 그랬는데 한 4, 5년 정도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국선 변호라든지 무료 법률 상담이라든지 공익 활동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시골에 살아서 어려운 분들 사정을 참 많이 알거든요. 그리고 또 분식집을 해봐서 그런 분들이 사정도 잘 알고 그래서 공익 활동을 많이 했는데 아마 그 덕분인지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 한나라당, 지금은 자유한국당이죠. 그 전신인 한나라당 근린공천 감시단 위원단을 발족을 했습니다. 거기에 제가 위원으로 위촉을 받게 돼서 그게 뭐 바로 정치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은 그래도 그것으로 인해서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됐고 그 지방선거에 송파가 여성전략공천지역으로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성 후보자를 많이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성 후보자가 잘 찾기지 않아서 난항을 겪고 있을 때 제가 송파에 사는 여성 변호사라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알고 저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했고 결국 수락을 하고 선거를 치르고 그래서 송파구청장으로 당선이 되면서 이게 행정이랄까 정치랄까 경계선상에 놓여 있는데요. 그래도 국민들이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직이기 때문에 정치 영역에도 포함이 됩니다. 정치가로서 아마 입문을 하게 됐습니다. 매니페스토 경진대회라는 곳에서 또 상을 받으셨다고요? 네, 어떤 대회인가요? 그 매니페스토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라든지 추진 일정이 예측이 가능한 그런 공약을 이야기를 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기초자치단체장들이 그 공약을 잘 이행을 하는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경진대회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송파구에서는 지난 2015년에는 공약 이행평가에서 우수상을 받고 그리고 2016년에는 경제 분야에서 활성화 분야에서 또 최우수상을 받고 올해 2017년에는 지역문화 활성화 분야에서 또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올해 지역문화 활성화 부분에서 우리가 최우수상을 받은 것은 청소년 문제에 우리가 주목을 하면서 청소년들이 끼와 어떤 꿈을 갖다가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자. 그런데 의견일치를 보고 또래울이라는 공간을 마련을 하게 됐습니다. 또래울이라는 의미는 또래들이 같이 어울리는 울타리라는 그런 뜻이에요. 기존에 있던 유휴 공간들을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공연장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청소년들이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든다든지 그리고 평가위원들께서도 청소년들이 꿈과 끼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이러한 여가 전용 공간이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호평을 많이 했습니다. 구청장님이 춘희의 봄, 네, 바람, 소통에 대한 책을 쓰셨다고 네, 하더라고요. 이 책을 출간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그 많은 주민들을 어떤 식으로 제가 이끌어 나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됐는데 결국은 소통이더라고요.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걸 우리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송파구를 제대로 이끌어 나가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해마다 주민과의 대화라든지 가을 소풍, 오의 수다, 토론회, 설명회 등등을 하면서 주민들의 바람 욕구가 뭔지를 알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리더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소통을 필요로 하는 리더라든지 구성원들을 위해서 이 소통에 대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다양한 책도 보면서 이론을 정립하고
추녀의 봄바람 소통을 쓰게 됐습니다. 네, 구청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소통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런지 민선 5기에 이어서 이제 6기까지 이렇게 오셨는데, 그 정치적 소회라든지 뭐 성과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매니페스토 공약 실천과 관련해서 제가 6개 분야 63개 공약을 발표를 했었는데 지금 40개 정도는 완성이 되고 있고 23개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 98% 정도 공약 이행이 추진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제가 초기에 이야기했던 송파 산모 건강정진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 공약을 갖다가 제가 내세웠는데 그거는 쉽게 이야기해서 구립산후조리원입니다. 그리고 의사가 상시 상주를 하고 있고 굉장히 시설도 좋고 서비스도 좋습니다. 장지동에. 그리고 또 다둥이 가족이라든지 기초수급자라든지 하는 분들에게 또 할인 혜택도 드리고 있고 그런 공약상을 제대로 이행한 데 대해서 주민들의 많은 또 호응도 받고 칭찬도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우리가 행정 조직 개편을 했었는데요. 변화되는 이러한 여러 가지 행정 상황에 맞게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UN 공공행정 대상도 받고 광저우 도시혁신상을 받는 등 전 분야에 걸쳐서 227개라는 많은 상을 수상을 하고 또 56억의 인센티브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예산 확충에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출산과 육아 지원뿐 아니라 참 많은 곳에서 다양하게 국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펼치고 계신데 구청장님께 정치란 무엇인가요? 정치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현장에서 정치를 해보면은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주민과의 소통과 그리고 섬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권위주의 시대였기 때문에 굉장히 카리스마를 가지고 나를 따르라 리더가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요즘 세상에는 SNS도 발달되고 굉장히 우리 국민이나 주민들이 많이 지혜로워지고 똑똑해졌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따라오라고 해서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섬기는 자세로 주민이 주인이다, 국민이 주인이다. 그러한 자세로 행정이나 정치를 펼쳐나가는 것이 진정한 정치인이요 행정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구청장님과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구청장님이 소통과 섬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구청장님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셔서 송파구가 행복도시로 나아갈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금까지 나는 정치인이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지금까지 소통과 섬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 박춘희 구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정치인이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